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스텝 3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870번 같은 거는 여러분 지금 보면 알겠죠? 이 삼각형은 지금 고정점이 어디야? 이 문제를 읽어봐봐. A라는 점이 지금 위치가 고정돼 있어. 맞지? 3,1이잖아. 자, 교재 223쪽 보세요. 223쪽. 223쪽 보시면 A라는 점이 분명히 3,1에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리고 나서 C는 Y는 X 위로 움직이고 B는 어디를 움직여? X축 위로 움직여. 그래서 이 삼각형의 둘레가 최단이 되려면 그냥 다른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A를 Y는 X 대칭 하나 시켜주고 그리고 A를 X축 대칭을 시켜주고 그거 일직선 거리 구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870번 막 많이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림 보면 바로 보여야 돼. 그림 보자마자 나 딴 고민 안 해. 첫 번째, 이쪽 편으로 누가 날라와? 3,1이 1,3으로 날라와. 그리고 이쪽 편에 3,1이 3,-1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요거의 길이를 구하면 이게 삼각형의 뭐가 돼요? 최단 거리가 되는 거고 BC의 길이 구하라는 건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 구해서 길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아무튼 이걸로 일직선 만드는 문제라는 게 너무 명확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습니까? 870번 같이 누가 봐도 최단이 되기 위한 게 너무 명확한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런 게 있어요. 지금 871번 유형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특이해.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쉽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도로가 있어. 이 도로는 대각선으로 가로지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구간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직선으로 건너야 돼. 그걸 뭐 횡단보도로 표현을 하든 뭐 지금처럼 뭐냐 지금 횡단보도는 지금 이 문제 보면 횡단보도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건데 그럼 봐봐봐. 이 문제를 지금 보세요. 871번의 문제를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10m짜리 횡단보도를 만드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지금 여기 10m 그리고 여기 5m를 거쳐서 요 두 지점의 거리가 5√41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 길이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맞아 아니야? 지금 세로가 얼마인 거야? 세로가 25인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죠. 맞죠? 가로는 얼마인지 몰라. 근데 빗변이 5√41인 거 보니까 25의 이걸 나중에 5로 끊으면 루트 41이고 5고 맞죠? 이거를 5에 의해서 내가 이제 A로 끊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5가 41이 나와야 되니까 A제곱이 얼마? 16. A가 4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가로 길이가 얼마다? 20인 걸 눈치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이거에서 최단 거리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중간에 이런 라인이 걸쳐져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를 밑으로 밀거나 위로 미세요. 횡단보도 위치를. 무슨 말이냐면 봐봐. 결국 나는 최단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최단을 못하게 괴롭히는 애가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이걸 구성을 어떻게 바꾸냐? 얘를 밀어버려. 그럼 얘를 밀어서 횡단보도 있는 건 아예 미리 깔아. 그럼 잘 봐봐. 보세요. 횡단보도 있는 구간이 10m고 나머지가 15m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B가 여기 있다고 치고 건물 A구나. A가 여기 있다고 치고 횡단보도를 밑으로 밀어버려.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되냐? 이 거리가 20m인 상황에서 20m인 상황에 20m 맞냐? 미터 맞죠? 20m인 상황에서 지금 B라는 놈이 이 높이가 얼마라고? 총 25m인데 여기를 아예 미리 10m를 땡겨 쓴 거야. 그럼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최단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걸 이제 끊어서 분배하면 되는 구조란 말이야. 얘를 이제 밀면 거기 맞춰서. 그래서 기울기가 요 기울기를 가지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돼? 이거를 끊어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야 최단인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아예 횡단보도를 한쪽으로 아예 확 밀어버리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럼 이렇게 밀어버리고 생각을 하면 가로 길이가 20, 세로 길이가 15일 때 최단 거리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 거리가 얼마가 나와? 3대 4대 5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얼마야? 이게 25m가 나오겠지. 그러면 실제 이동은 어떤 식인 거야? 이거랑 합쳐서 25m에 요거 10m가 더해지니까 합쳐서 몇 미터 움직이는 게 된다고? 35m 움직이는 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쉬워요. 이게 횡단보도도 있고 뭐 시냇물이 막 흐르거나 뭐 강이 흘러서 다리를 놨다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구간이 생기는 건데 그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푼다고? 얘를 아예 밀어버리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요령들을 배우면 돼요. 872번도 요령 문제인데 이게 부채꼴에 들어갈 때가 있어 가끔. 그러니까 최단거리 문제를 내는데 부채꼴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요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주로 이제 부채꼴은 이거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60도 아니면 90도로밖에 못 내요. 참고로 낼 때는 아니 45도로 낼 수 있나? 45도로 낼 수 있나? 아닐 텐데 잠깐만 헷갈리네. 아무튼 자 봅시다. 일단 어떻게든지 흐름을 보면 알 거야. 자 이게 지금 이런 부채꼴이 있고 중심각이 60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P라는 점도 움직이고요. 웃기는 게 잘 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AB가 아닌 점 P가 있어. P가 움직여. 그리고 R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고정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물론 그 상황에도 얘를 고정시키고 생각하면 되긴데 우리가 요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잖아. 그치? 근데 이걸 푸는 가장 기본 요령은 뭐냐면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P가 어느 순간 멈춰있다는 가정하에 접근을 하는 거긴 해요.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이렇게 그어서 대칭을 시킨다기보다는 요만큼이 자 이건 알파라고 쳐요. 그럼 알파만큼을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보세요. P가 생기고 맞아요? 여기가 알파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요 길이랑 지금 요 길이랑 같아지는 얘가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이렇게 둘이 같아지는 거. 맞습니까? 자, 같은 식으로 나머지 쪽도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베타만큼 더 돌리는 거야. 베타만큼. 그러면 이 P가 넘어온 이게 P1, 이게 P2라고 하면 P2가 생기겠죠. 맞아요? P2가 생기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져요. 근데 나는 이 셋이 어떻게 되길 바란다고? 최단이 되길 바라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알파가 P가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알파 베타가 바뀌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봐. 결국에 여기 2알파 2베타 들어가니까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돼요? 120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얘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고 요 길이가 어차피 얼마예요? 자 120도인데 여기 길이가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P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 120도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는 무조건 어떻게 나온다? 여기서 안 꺾이게만 가면 PQR을 잡아주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단 거리는 오히려 이렇게 4 그리고 120도짜리 삼각형이 돼서 그때 요변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특수각이라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가 60도일 때 120도 되고 90도면 못할 거고 90도면 180도 되면 그림을 못 그리잖아. 그건 안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요 각도가 얼마일 때로 많이 나온다? 지금처럼 60도거나 아니면 45도에서 이제 90도짜리로 모양이 나오거나 30도에서 60도짜리로 나오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특수각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2대1 때 루트 3이니까 여기 길이가 2고 여기가 얼마죠? 2루트 3이니까 여기는 4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PQR을 연결하는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라고 부른다고? 4루트 3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유형이라 외워두시면 돼요.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돌린다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873번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 한번 풀어봐봐,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봐. 873번 어떻게 풀면 될지. 요것도 약간 색다른 문제라. 요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머리를 굴려봐. 어떻게 풀면 잘 풀릴지. 나 핸드폰 두고 왔나? 그거 된 사람은 875번까지 풀고 있어. 와서 핸드폰 좀 들고 올게. 좀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 자, 한번 자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게 보면 잘 봐봐. 좌표평면 위에 고정된 애들을 일단 봐야 되거든. 지금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고요.
y는 x가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AB는 그냥 길이가 2루트 2가 되게, 그러니까 두 칸이 되는 거죠. 이 두 칸이 되게 유지된 상태로 움직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A, B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할 건 아니고 A가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 B가 따라 움직이니까 A가 자유롭고 이제 B는 거기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C랑 D는 고정이야. 그치 얘들아? C가 마이너스 1,1에 고정돼 있고요. 그 다음 D는 7,1에 고정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 합인데, 여러분 고정된 애의 길이는 최소를 만드는데 어차피 영향이 없죠. 자,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요 둘의 길이를 얘를 어떻게 움직이면 최단이 될까로 고민을 해야 돼. 그죠 여러분? 그럼 이게 아까 문제랑 약간 엮여요. 왜 엮이는지 설명을 할게요. 아까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내가 움직이게 할 수 없는 방향을 내 맘대로 못 바꾸는 애가 있는 거야 이게. 맞아 아니야? 그치? 그게 있는 거라서 아까처럼 접근하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고정점을 동점이 움직이는 라인에 대칭 이동시키는 건 똑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자 왜 거꾸로 써가냐.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1로 옮기겠죠. 이거를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길이 둘이 어떻게 돼? 같아져요.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얘를 대칭 이동시켜.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안 되고 이미 반대쪽에 있으니까 얘를 대칭 이동시킬 필요 없고, 그러면 이거랑 이거 합이 최단인 건데 중간에 이런 코스를 내가 못 정한 데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지 아까처럼? 이걸 미리 당겨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을 미리 x축으로 2,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을 시켜.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여기서 먼저 써. 이걸 C2'으로 합시다. 그럼 C2'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1,3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를 최단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차피 잘 봐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건데,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건데, 그거를 요거 중간에 거쳐서 다시 여기까지 가는 최단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아까 이렇게 갔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미리 당겨서 쓰고 그다음 일직선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다시 분배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이거를 반영을 해서 실제로는 여기에 A라는 점을 잡아서, 맞죠? 이렇게 간 거, 얘랑 같은 거 가고 일직선 가고 이렇게 갈 때가 최단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돼요? 그럼 그때 최단을 만드는 요 두 변의 길이, 그러니까 원래 지금 구하는 AC 더하기 BD의 길이는 최단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C2'과 D 사이의 거리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죠? 1,3이랑 7,1 사이 거리니까 x 변화량 6, y 변화량 2니까 루트 40에서 2루트 10이겠죠. 자, 그리고 이쪽 편이 6, 2에서 여기도 2루트 10이니까 다 더하면 잠깐만, 왜 계산했지? 2루트 10 맞는데?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내가 A, B, C를 둘레니까 여기가 2루트 10, 이거 두 개 합친 게, 얘가 2루트 10, 요게 루트 2루트 2였죠. 그러니까 다 더하면 4루트 10 더하기 2루트 2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포인트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와 여기는 이미 고정이라는 거예요. AB와 CD의 길이는 고정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AB가 움직인다는 걸 앞 문제에서 그 횡단보도 건너는 거랑 똑같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접근이 쉬워진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단에 풀었던 문제랑 871번 문제랑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움직임을 제약 거는 걸 아예 땡겨서 생각하시면 돼요. 874번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875번은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 875번 보시면 잘 봐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데,
선생님 교육과정 때는 이제 회전 변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돌리는 게 있었거든요. 행렬 이용해서. 이제 그런 느낌인 건데 그 행렬이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한참 전에 빠졌어요, 예전에. 그래서 다음 교육과정은 다시 들어온다? 되게 놀랍게도. 자, 그런데 행렬이 왜 중요하냐면 행렬이 이제 서정대수학이나 뭐 이런 거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 되게 필요한 파트라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행렬에 관련된 거에서 회전 변환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그게 없어지긴 했거든요, 여러분한테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되게 간단해. 이게 90도를, 그건 몇 도를 돌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건데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시면 90도 회전시키는 변환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잘 봐봐. 이 문제를 보면 A라는 점이 있어. 얘가 5, 자, 뭐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A라는 점이 5 빼기 A, 2A 맞나요? 맞나? 아, A구나. 2A 빼기, A구나. 자, 5 빼기 2A, A라는 점이 있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이제 이런 애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를 Y축 대칭을 시켜요. Y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넘어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켰대. 그러면 자, 이게 2A 빼기 5, A로 갔다가 맞죠? 다시 뭘로 돌아와? 이렇게 Y는 X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너무 얘가 일자라서 지금 안 좋은데 오히려 그림 그리기가 조금 더 뒤로 뺄게요. 제가 잠시만 이해하기 쉬우려면 좀 아예 극단적으로 가기 좋아서 여기 있었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갔고 이거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여기로 넘어오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A, 2A 빼기 5가 돼요. 이렇게 잘 봐봐. Y 좌표가 바뀌었고요. X 좌표로. X 좌표가 Y 좌표로 바뀌었는데 부호가 반대가 됐죠.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환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Y축 대칭과 Y는 X 대칭 또는 X축 대칭과 Y는 X 대칭 같은 걸 하면 무슨 변환이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된 변환이 뭘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변환이죠? 그건 아니고 90도 돌리게 돼요. 진짜. 내가 그래서 회전 변환 얘기를 끄는 게 그거예요. 90도 회전시키는 게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거랑 90도 돌리는 애가 나온다고요. 자, 왜 그런지 증명을 해야겠죠.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 구해보시면 곱하면 얼마 나오죠? 당연한 얘기야. X좌표, Y좌표가 바뀌었으니까 기울기가 역수가 됐을 거야. 맞아, 아니야?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었으니까 기울기가 역수의 마이너스 1 곱한 애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자, 다시 X랑 Y랑 바꿨어. 그러면 기울기 M이었던 게 M분의 1로 바뀐다고. 근데 거기에 X의 부호를 바꾸든 Y의 부호를 바꾸든 이거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90도 관계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Y축 대칭하고 Y는 X 대칭 같은 걸 하면 90도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90도 돌리는 효과가 난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아요. 알고 있으면.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90도가 돌아갔어요.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삼각 이렇게 90도가 돌아간 상황에서 외심을 잡고 그 다음에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외심이 직각사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죠? 빗변의 중점에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되길 바란대. 그럼 애초에 뭐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어차피 이 넓이의 절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자체가 최소가 되면 끝나요. 변의 길이가. 자, 이 문제를 돌이켜 생각하면 뭐가 최소가 되면 돼요? 5 빼기 2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자체가 최소가 되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4a 제곱, 5a 제곱 마이너스 20a 더하기 25 해서 5의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25 그래서 5의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5 그래서 a가 2일 때 요 길이가 제일 짧아져서 넓이들도 다 최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해보면 자 A가 2면 실제로 1,2입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죠?
루트 5죠.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5고 거기 절반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5라는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5가 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Y축 대칭 이동, YX 대칭 이런 식으로 저런 거 하거나 뭐 아니면 X축 대칭 이동하고 YX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딴 축 대칭 플러스 YX 대칭 같은 걸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90도 돌린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876번은 그냥 노가다 문제라 해보시면 될 거고 반복성 뛰겠지. 2000번 하는데 설마 노가다 문제일 일은 없으니까 몇 개만 해보면 주기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877번 이차함수 위에 점을 찍었는데 이 둘이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때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그냥 계산 노가다겠네요. a, a제곱 빼기 2a 더하기 2라는 점이 있고 b, b제곱 빼기 2b 더하기 2라는 점이 있는데 걔가 저 직선의 대칭이라는 거는 선분 AB를 이 직선이 수직 이등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점 조건이랑 수직 조건 써서 풀면 풀릴 거예요. 이건 계산 문제라서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해보시고 878번은 이거 좌표 평면에 얹어서 풀면 풀릴 거예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다. 별로 내용이 없네요. B점을 원점으로 해서 얹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풀면 풀리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간단하네요 문제들이. 그 다음에 이게 879번 같은 게 한 번씩 나와서 한 번만 할게요. 이거 사실은 78번이랑도 비슷한 건데 좌표 평면에 얹는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 좌표 처음 배울 때 증명할 때 얘기했잖아. 도형 문제 풀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고? 좌표 평면에 얹어서 풀면 쉽다고. 일단 이런 거 풀려면 얹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B점을 뭘로 잡으면 좋은 거죠? 원점으로 잡으면 A, B, C, D가 점좌표로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좌표 평면에 얹어버리면 B가 1.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A가 0,1 그 다음에 C가 2,0 D가 2,1인 점으로 변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이걸 접어서 했는데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 이 B라는 놈은 F로 가고 A라는 점이 E로 갑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E의 위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접혀서 E에 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고 이렇게 접었을 때 접으면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접었을 때 그러니까 난 궁금한 거야. 이걸 접어서 얘를 넘겨서 이렇게 넘겼을 때 그럼 이 앞쪽이랑 이거랑 합동이죠? 이렇게 접히니까 자 합동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요 점이 딱 이렇게 X는 이 라인 위에 걸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H, G 그 다음에 F, E 요런 식으로 겹쳐졌을 때 E, F, G, H 요 접힌 놈의 넓이가 18분의 17이라고 주고 CE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됐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힌트가 될 만한 게 뭐야 얘들아? 힌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힌트가 될 만한 게 자, 하나씩 한번 설명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이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GH라는 애가 A1라는 성분의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거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접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어떻게 돼? 같은 이등변이 돼서 얘가 수직이등분 되는 그런 조건이 나온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여기 좌표를 2, 스몰 a라고 해서 우리가 스몰 a만 구하면 돼. 그쵸, 여러분? 그래서 2, 스몰 a라고 잡았어.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y는 자, x가 2 커질 때 y가 1-a만큼 줄었죠. 맞아, 아니야? 맞나요? 아, x가 2 커질 때 1에서 a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면 감소한 양은 a 빼기 1이겠죠? 맞아? 아, 맞잖아. 그렇지 않나? 기울기가 2분의 a 빼기 1에 x 더하기 1 요런 직선이 a의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맞나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GH는 어떻게 되느냐? 요 놈은 요 둘의 중점인 1,2분의 1 더하기 a를 칠하고 기울기는 얘의 역수의 마이너스 1 곱한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GH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1 a분의 2에 x 빼기 1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a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지금 내가 풀고 있는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걸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결국에 힌트로 주어진 건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은 높이는 1이라는 걸 이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밑변의 길이와 윗변의 길이를 알아야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로 식을 세워서 걔가 얼마다? 18분의 17이라고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어떤 흐름인지? 자, 그럼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게 뭐겠어요? h의 x좌표와 g의 x좌표예요. 그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다가 y에 0 넣으면 또는 y 얼마? 2 넣으면 나올 거 아니야. 자, 1번 y에 0을 넣어봅시다. 자, y에 0을 넣으면 1 빼기 a의 2x는 1 빼기 a의 2 마이너스 1에서 넘기고 빼기 2분의 1 플러스 a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분모 분자의 양변에 1 빼기 a를 곱하기 2를 곱하면 4x는 4 빼기 1 플러스 a에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1 빼기 4분의 1에 1 빼기 a 제곱. 그래서 정리하면 4분의 3 더하기 a 제곱을 얻어요. 이게 뭐죠? 이게 G점의 x좌표입니다. 그 다음 2번 y에 2를 넣는 거죠. y에 2를 넣으면 양변에 1 빼기 a 곱하기 2 하면은 4 1 빼기 a는 4에 x 빼기 1 더하기 1 플러스 a에 1 마이너스 a 정리하면 4 빼기 4a는 4x 빼기 4 더하기 1 빼기 a 제곱. 더러워. 그래서 4x는 넘기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 아직 넘기면 8이다가 7. 그래서 x는 4분의 1에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7. 그런 거 맞나요? 우와, 더러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하는 게 h점의 x좌표예요. 잠깐만, 잘못했다. 1 넣어야 되지. 왜 2 넣었어? 계산 다시 해야 돼.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얘들아? 1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 1 넣고, 그러면 이게
2로 바뀌고 잠시만 맞다. 그래서 2-2a 되고 넘기면은 반대로 넘겨서 미안. 넘기면은 2a 제곱 이렇게 되고 6, 5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둘을 일단 더해야겠죠. 요 놈이랑 요 놈이랑 4분의 3 플러스 4분의 맞아. 이것도 4분의 1 a 제곱이지? 맞아?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어떻게 한다고? 더해. 더하면 얼마야? 4분의 1에 2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4분의 23인가? 이거 맞나? 잠깐만. 계산이 이게 맞나 모르겠다. 아니 4분의 3이야지. 이거 지금 4분의 1 들어가니까 미안. 4분의 8 이렇게 되겠지. 맞나 여러분? 요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하고 곱하기 1 한 개 18분의 17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인 거지?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왜 이렇게 더러워 계산이. 자, 계산이 더러운데 자, 정리합시다. 정리를 하면은 18에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34다. 이거 풀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그쵸? 아니 34가 아니고 2 나누고 4 넘기고 오케이. 4에서 68. 그래서 18a 제곱 마이너스 18a 더하기 72니까 더하기 4로 바뀌겠네요. 4는요. 그래서 9a 제곱 빼기 9a 더하기 2는 0이다 나옵니다. 다 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3a 빼기 1, 3a 빼기 2가 0이라니까 a가 3분의 1 또는 3분의 2일 때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c가 2분의 1보다는 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못 쓰고 3분의 2만 정답으로 쓰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지만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식 세워서 푸는 걸 한번 도전해 봤어요. 얹어서 풀어도 더러운데 안 얹으면 풀 방법이 있다 없다? 없을 겁니다. 이거 안 얹으시면 풀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같은 식으로 저 880번도 비슷하게 그냥 돌려서 한번 해보시면 이걸 회전시키는 거죠 지금 맞죠? 뭐야 이건 정확히는 평행이동 시키는 거네. T만큼 2T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네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 육각형이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공통 부분의 모양이 육각형이 되게 할 때 T범위 구해서 최대값 구하는 문제네요. 저것도 좌표 표면이 지금 대놓고 얹어져 있으니까 얹어놓고 풀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잘 안되는지 한번 이거는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되는 문제라 이것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거에 하나만 더 합시다. 요거는 여러분 한번 풀어봐봐. 알았지? 잠깐만 내가 칠판에서 쓸게. 이것도 최단거리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요 문제 하나만 좀 풀어봐 봅시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아니고 핸드폰이 있다. 아니 좀 재밌는 문제 하나 있어서 이거만 같이 봅시다.
이거 칠판은 내가 쓸 테니까 여러분이 보고 바로 풀어봐요. 알았지? 어디 갔냐? 맨날 이렇게 사진 막 모아놓거든. 이거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 이러면서.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고 A, B, C가 있고 자, 여기 길이가 3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루트 10이고요. 여기 길이가 4인 삼각형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 안에 점이 있는데 이거를 D, E, F라고 해서 얘가 막 움직이는 거야. DF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삼각형 DF의 둘레의 길이 최소값.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선분 DE 더하기 EF 더하기 FD의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이거 풀어봐봐. 자, 시간은 10분 정도 줄게요. 아니, 오늘 이거 마무리하면 돼.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리는지. DF가 그냥 변이 다음 점이. 변위에 있는 고정되지 않은 움직이는 점이요.
아이고. 어렵죠? 자, 10분 남았을 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야, 어떤 감 좀 잡힌 사람 있나요, 혹시? 응? 일단 좌표축에 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좌표축에 둔다보다도, 아니, 좌표축에 안 넣어도 되긴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파그나노 수심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뭐냐면, 그니까, 이 삼각형이, 이 세 점이, 수심 삼각형이라고 해서 제가, 이 어떨 때 최소가 되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있죠. 점이 찍힐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수심인 점들 세 개로 이루어진 삼각형일 때가 제일 짧거든요. 왜 그런지부터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거 아까 했던 그 부채꼴 문제랑 약간 비슷해요. 점 세 개 움직인다는 게 약간 부채꼴 문제랑 비슷하죠. 아까 부채꼴 문제도 점 세 개가 움직였잖아. 자, 근데 그 전에 먼저 상황적인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길이 정보를 좌표에 얹어서 푸는 건데, 좌표축에 안 얹어도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잘 봐봐. 여기가 3루트 2점. 수선을 반을 내리고, 여기를 x라고 두고, 그럼 이게 4 빼기 x가 되고, 여기가 루트 10이잖아. 그래서 요거 피타고라스 쓴 거랑 이거 피타고라스 쓴 거랑 같다가 되겠죠. 여기 제곱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보시면, 근데 그거 안 해도 느낌상으로 보여요. 이거를 막 되게 복잡하게 주진 않는 편이라. 이렇게 되겠죠? 맞아, 아니야? 자,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건 일단 길이 이제 이렇게 구해놨어. 자, 이거 구해놓은 거고. 자, 그래서 뭘 얻은 거냐면, 딴 거, 이걸 지금 얻는 게 딴 게 아니고, 여기가 45도라는 것만 일단 얻는 거야. 이게 중요해. 딴 거보다. 45도나 뭐 60도 같은 걸 얻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일단 45도 정보를 얻었어요. 딴 거 얻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거 1대1대 루트 2 이용해서 45도라는 거 얻어낸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보세요. 여기 D가 있고, 여기 F가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E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아까랑 비슷해요.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를 대칭을 시켜. 대칭을 시키면 요렇게 대칭이 돼서 이쪽 편에 점이 F'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 각이 알파면 여기가 알파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같은 식으로 이걸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F2'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45도인 걸 이용해서 여기가 90도가 나오게 하는 게 포인트야, 일단 첫 번째는. 자, 그럼 이게 90도는 고정이죠. 무조건. 이 F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알파, 베타의 크기는 바뀌겠지만 이게 옮겨지는 90으로 고정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할 때가 이렇게 될 때가 최단이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내가 결론은 이거야. 돌려보면 여기가 90도고 내가 이게 일직선이 될 때가 최단이 되는 건 맞는데 뭐가 고정이 안 돼 있냐면 요 길이가 고정이 안 돼 있잖아. 맞지? 요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죠? 요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선분 BF의 길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그럼 BF 길이가 언제일 때가 제일 짧아? 내가 정답은 이 BF 길이를 구해서 루트 2 곱하기 BF를 정답으로 쓰면 돼. 맞죠, 여러분? 1대1대 루트 2니까. 근데 BF 길이는 F가 움직이면 달라지죠? 제일 근데 짧을 때가 뭐 언제겠어요? 수선의 발 내렸을 때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수심, 수심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원래 파그나노의 수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수직하게 떨어졌을 때 길이일 때가 제일 짧게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내가 실제로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다?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이 삼각형이 지금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넓이로 구하면 되겠죠? 이 삼각형 ABC 넓이가 이미 아까 구했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였죠? 4였고 높이가 얼마였어? 3이었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 이거 수심 내려서 구할 거니까 이게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선분 BF의 최소값, 그러니까 수선의 발의 길이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10이죠. 이거랑 같아야 돼. 그래서 선분 BF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루트 10분의 3이 돼요.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다 루트 2 곱한 거니까 루트 5분의 3이 되니까 최종 정답은 5분의 3 루트 5인가요? 계산 잘못하면 안 했지? 맞나? 잠시만, 뭐 계산 틀린 것 같아서. 아니 12 막 뭘 잘못했지? 잠깐만. 아니 곱하기도 왜 나누기 있냐? 이게 10인데 12가 되고요. 맞죠? 10이고 그리고 잠시만 10이고 맞지? 그러니까 이게 12의 루트 5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자, 문제 구하는 거 최단 거리의 길이는 얼마가 나온다? 5분의 12 루트 5가 정답이 돼요. 이런 식으로 푼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약간 부채꼴 문제 업그레이드인 거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부채꼴 길이는 뭐가 됐냐면 저 길이 자체가 고정이 돼 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저 길이를 최단으로 만드는 걸 찾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이 문제가 좀 심화 버전으로 나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적어두시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됐죠? 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남는 거는 숙제니까 풀어오긴 해야 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내일은 1교시 안 하잖아. 금요일 날 수학화 진행될 건데 이거 오답은 하고 할 거예요. 알겠죠? 알겠지? 조금 숙제 얼마 없잖아. 맞지? 그거 해보시고 오답하고. 아, 숙제가 없는 거구나. 사실 스텝 C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들고는 와. 알지? 마지막 날. 금요일에 책은 들고 오세요. 혹시나 스텝 C 질문하는 친구들 오답을 하고 시작할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